이번에 공부할 장비는 다음과 같은 파형 발생기입니다. 이미 파형 발생기가 걸린 장비는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채널에 대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W 스택의 AFG2225 장비는 사인파를 최대 25MHz까지 낼 수 있는 장비고요. 각 파형의 모양마다 생성할 수 있는 파형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전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 채널 1과 채널 2에 세팅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쉽게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초기 상태화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상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채널 1과 채널 2를 번갈아 가면서 특성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창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채널 1과 채널 2를 바꾸는 다음과 같은 채널 1, 채널 2 단자를 눌렀을 때 로드라고 하는 단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로드라고 하는 단자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로드라고 하는 단자는 다음과 같은 50옴과 50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과 하이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하이지로 셋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0옴으로 세팅되는 경우에는 입력파와 반사파의 크기를 고려한 신호의 전송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우리가 기초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임피던스를 임피던스 사용해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채널의 출력 임피던스를 하이지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와 같은 하이지 모드와 오시온 모드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시온 모드일 때보다 하이지 모드가 약 2배의 전압이 세팅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의 원리는 회로 이론과 전자기학 관련된 부분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 1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채널 1 세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채널 1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로드 부분을 눌러서 하이지 세팅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특성은 회색 단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연속해서 설정해주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웨이브폼 단자를 누르겠습니다. 웨이브폼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성되는 파형의 모양입니다. F1부터 F5번까지 각각 다음과 같은 아이콘과 버튼이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인 파형과 스퀘어, 펄스, 램프, 노이즈와 같은 신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회로 실험에서는 주로 이 스퀘어 웨이브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아날로그 실험에서는 주로 사인 파형을 공부합니다. 각각 파형에 대한 설명은 이론 강의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채널 1의 사인과 채널 2의 스퀘어 웨이브를 인가하는 형태로서 본 랩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파형에 해당하는 F1을 누르면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 설정이 사인 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 2로 바꿔보겠습니다. 채널 1과 채널 2는 다음과 같은 버튼으로 이동을 합니다. 채널 2로 바꾸고 난 다음 웨이브폼을 바꾸기 위하여 다시 웨이브폼 단자를 누릅니다. 이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퀘어 웨이브에 해당하는 F2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파형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세 가지의 아이콘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듀티와 퍼센트, TTL과 같은 세 가지의 각각의 특징은 추후 스퀘어 웨이브를 다루는 이론 수업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듀티 50%를 세팅하는 것을 환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채널 1으로 가서 이제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앰플리튜드, 옵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퀀시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단자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파수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주파수 값의 단위가 각각 F1부터 F5번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버튼은 F3번부터 F5번까지 헤르츠,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의 단위입니다. 헤르츠보다 1000배 높은 주파수인 킬로헤르츠, 킬로헤르츠보다 1000배 높은 주파수인 메가헤르츠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출력 파형을 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기초 실험 2에서 활용하는 장비의 주파수는 실험의 주파수는 보통 100Hz에서 10kHz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험에서 100Hz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 1의 주파수가 100Hz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채널 2로 가서 채널 2는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레이트 버튼을 누르고요. 우린 이번에는 10kHz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버튼 입력이 완료될 때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디스플레이 창에 각각 그 값이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채널 1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신호의 크기를 얘기하는 앰플리튜드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앰플리튜드는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최대 피크와 최소 피크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는 것으로서 이 장비는 셋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앰플리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앰플리튜드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버튼과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는 출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것으로서 dBm, 그 다음에 RMS, 피크 투 피크, VPP 이 세 가지로서 구분이 됩니다. 기초 실험에서는 주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V 피크 투 피크 값을 설정하는데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VRMS와 출력 전력을 얘기하는 dBm 스케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스케일은 기초 실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OVPP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널 2에서도 다음과 같이 앰플리튜드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2에서는 2.5V의 VPP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채널 1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바꿀 거는 DC 옵셋 값입니다. DC 옵셋 값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신호가 파형이 움직이는 이 가운데 중앙값,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DC 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0V입니다. 내가 원하는 파형의 중간값을 이동하거나 올리거나 내리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DC 옵셋 값 설정해 주는데 우린 여기서 2.5V VDC라는 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값은 0부터 5V까지 2.5V DC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인 파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채널 2에서는 2.5V의 중간 값인 1.25V를 DC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til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util이라고 하는 버튼은 특이한 형태의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할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서 우리는 보통 듀얼 채널 기능, 즉 채널 1과 채널 2를 서로 연동돼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util 기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듀얼 채널 기능인 F4번은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프리퀀시 커플드와 앰플리튜드 커플드, 트래킹, S페이지와 같은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퀀시 커플드와 앰플리튜드 커플드는 말 그대로 채널 1과 채널 2의 값을 각각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1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채널 2를 변경하거나 혹은 채널 2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서 채널 2의 크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트래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장비를 통해서 채널 1과 채널 2를 동이상 혹은 차동 이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트래킹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프, 온, 인버티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프는 이와 같은 듀얼 채널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가 오프고요.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세팅을 하게 되면 온이 됩니다. 자동으로 채널 2가 설정이 채널 1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프를 하게 되면 설정된 값은 원래 값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위상 반전을 통해서 사용할 때 채널 1과 채널 2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과 오프가 아닌 인버티드라고 하는 값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래킹에 인버티드라는 표현이 됨으로써 채널 1과 채널 2가 서로 180도,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신호로서 가변이 됩니다. 다시 원래 동이상의 특성으로 돌아가려면 F1을 눌러서 트래킹을 오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호의 변화는 실제 계측기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채널 1과 채널 2를 둘 다 출력 상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는 각각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채널 1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아웃풋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웃풋 단추가 다음과 같은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오프 상태가 온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널 2 역시도 마찬가지로 채널 2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앞서 등이 들어왔던 아웃풋이 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채널 2가 아직 오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얘를 다시 ON 상태로 바꾸게 되면 둘 다 ON 상태로서 원하는 출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회로 보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둘 다 ON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회로를 변경하게 하지 말고 항상 채널을 오프 시킨 상태에서 회로 보드를 수정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머지 기능들은 이 장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파형의 형태를 조절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파형 발생기에서 회로로 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BNC 커넥터와 악어 클립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어 클립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통 구성되는데 빨간색은 신호원, 까만색은 접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오시로스코프에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보는 것과 같이 BNC 커넥터는 홈을 맞춰서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잠그면 딱 소리가 나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두 가지의 파형을 관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두 가지의 채널 1과 채널 2를 물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앞뒤로 흔들어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결합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커넥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은 회로 내에 신호를 인가하는 다음과 같은 빨간색 부분이며 통상 접지 부분은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공통 접지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여러분들이 파형을 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를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파형이 실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